자, 우리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생정보 라이브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박수 치고 네, 지난주에는 필리핀 해외선교본부의 중고등 과정이 있다. 그래서 그 학교 TCS라고 하는 그 학교의 커리큘럼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지난주에 살짝 예고를 드렸는데 그 시스템을 학습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학습에 아이들의 학습이 되게 하고 또 실력을 향상시키느냐, 요 부분을 다음에 이제 한번 나눠드리겠다라고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TCS 학교 학생들을 어떻게 학습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일하게 리아 선교사님, 클레어 선교사님 함께 나왔습니다. 아, 자, 뭐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 TCS 학교에 아무래도 메인 코र्스가 SOT다 보니까 그 SOT 시스템을 저희가 어떻게 활용하고 또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오늘 이하성 교사님이 지금 책상에 뭔가 많이 준비했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와, 제가 많아. 실물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이렇게 페이스 교재를 제가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독지 않다고 말씀드렸던. 여섯 가지 이제 과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잉글리시, 두 번째로는 수학,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회, 과학, 그리고 워드빌리 이제 단어를 공부하는 거, 그리고 리터레이처 이렇게 제가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섯 개의 아이들이 과목을 주 과목으로 공부를 하죠. 네네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얇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페이스 교재를 풀고 있습니다. 총 6가지 과목으로 이 아이들이 교재 이름이 학습을 페이스예요, 배우고 페이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가 나누면서 이제 SOT의 장점으로 또 자기주도 학습을 맞습니다. 한다라고 저희가 좀 강조를 했었는데, 그럼 아이들은 이 페이스라는 교재로 어떻게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지, 왜냐하면 자기주도 학습을 한다라는 거는 어쨌든 이걸 스스로 공부해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숙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네. 이 과정들을 어떻게 점검하는지 한번 보면은 좋겠습니다. 이 교재 PPT. 네, 먼저 아이들은 가까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골카드라는 것인데요. 아이들이 그 전날에 이제 오늘이 뭐 예를 들어 주일이다. 그러면은 월요일에 내가 학습을 얼만큼 할지 이미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게 됩니다. 내가 어떤 과목에 몇 페이지를 풀겠다. 이제 이렇게 학습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이제 완료했다. 그럼 이렇게 대각선 초록색 펜으로 이렇게 그어서 내가 보니까 이만큼 했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위에는 과목이 있어요. 네네. 뭐 수학, 영어, 소셜 스터디, 그쵸? 소셜 사이언스 이렇게 과목이 있고 제일 이쪽에 오른쪽에 요일이네요. 투데이, 그쵸?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일이 있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주간 계획을 세우고 다음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다음날, 네네, 전날, 그렇습니다. 다음날 계획을 세우는 걸로 다음날 계획을 네, 세우고 있습니다.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교재, 네, 교재 이것도 한번 소개해드리면 좋겠는데, 아이들이 내용을 네네. 얼마나 더 숙지하고, 왜냐면 이제 이거 번호가 끝나면 그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네네, 그래서 그 그렇습니다. 부분을 한번 소개해 주시면 그래서 좋겠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페이스를 풀게 되는데요. 이 페이스 책을 처음 받으시면 첫 페이지에 중간 페이지에 있는 이거는 아이들이 사용한 거여서 지금 첫 페이지에 이렇게 켜져 있는데요. 이렇게 PT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네, PT. PT. 그래서 아이들이 한 권을 이렇게 쭉 다 풀고 나면 이제 이 PT를 통해서 아이들이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얼마나 학습하였는지를 이제 아이들이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서 이제 아이들이 90점 이상을 맞아야 이 책을 끝낼 수 있습니다. 다음번으로 넘어간다는 네네. 거죠. 근데 진짜 이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필리핀에서 정답을 맞추면 이게 지금 아, 맞습니다. 돼 맞습니다.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보통 맞으면 동그라미 하고 틀리면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필리핀에서 선생님들이 이걸 체크해 주시는데 다 틀리거든요. 근데 그렇지 맞습니다. 않습니다. 여기는 맞으면 이렇게 빗금 치듯이 체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오해하지 않으셔야 돼요. 이 아이는 누군데 이렇게 다 1점짜리, 틀렸나. 네. 100점짜리, 하시면 안 100점짜리.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른 과목도 동일하게 페이스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책에 대한 내용을 잘 확인하였는지 또 확인하고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 골카드를 통해서는 매일매일 내가 얼만큼의 페이지를 풀겠다. 이제 고를 세팅하고 페이스 교재를 통해서 그거를 실천하고 PT를 통해서 내가 이 한 권에 대해서 잘 숙지하였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PT에서 90점을 맞지 못할 경우, 그런데 그게 세 번이 됐다. 그러면 다시 이 교재를 풀어야 합니다. 그래도 두 번의 기회는 더 네, 주어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이 공부할 수 있는 거죠? 어이구, 종소리가, 방송 사고가. 잘라야겠지?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보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또 두 번을 더 볼 수 있는 네네네네. 거예요? 학생들이 이제 이 페이스를 다 풀었다고 해서 바로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충분하게 이제 리뷰 타임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리뷰를 충분히 하고 내가 이 책에 대해서 숙지를 했다. 그러면 이제 슈퍼바이저, 제가 지난번에 슈퍼바이저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슈퍼바이저 선생님께 저 PT 하겠습니다. 저 준비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이제 선생님께서 감독하시는 감독 하에 PT 테스트를 풀게 됩니다. 이거 어렵네요. 몇 번이야? 1070번. 이게 1070번입니다.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한 학년에 12번, 네, 1번부터 12번까지 있으니까 12학년이다 그러면 이제 144번인데 지금 이게 70번이거든요. 과학 70번인데 어렵네요. 뼈에 대해서 막 네. 배우면서 요런 어렵습니다. 내용들이 그 글밥도 같지 수준이 않고 높은 그리고 보니까 여기 중간에 체크업 테스트가 있어요. 그쵸? 네네네. 이렇게 체크업 테스트가 있고 아이들이 밑에 점수를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PT라는 시험을 보기 전에 중간중간 이렇게 체크할 수 있도록 스스로 숙지했는지를 체크할 수 있도록 교재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읽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건데 실제로 여기 그 SOT 요 페이스로 공부한 학생들이 그 영어 능력 중에서 리딩 능력이 굉장히 좋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도 TCS 학교가 2018년도 이렇게 생겼었는데 그때 저희가 지금 미국 유학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전에도 유학을 보냈었거든요. 그때 유학을 갔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공부했던 것이 리딩, 대학 가면 또 많은 책, 두꺼운 전공 서적을 읽어 내려가야 되잖아요. 네네. 너무 도움이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읽고 이해하고 또 체크하고 맨 마지막에 페이스 테스트까지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게 이렇게 전날 맞습니다. 매일매일 스스로 목표를 세워서 그걸 이루는 방식으로 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학습 능력 중에 하나인데 뭐가 또 있네요. 이건 뭐지요? 이거는 주단위인 것 같고, 그쵸? 네네네. 주단위인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프로그레스 차트라고 부르는 건데요. 막 별이 이제 막 붙어 이렇게 있어. 보시면 여기에 네 개의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페이스 교재로 공부를 하는 친구는 총 1년을 이제 4쿼터로 나누어서 1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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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주 해서 총 4번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숫자가 이렇게 쭈쭈쭈쭈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이제 주차를 의미를 하는데요. 1주차, 네. 2주차 근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 빵꾸가 난 친구 이렇게 보시면 이게 아닌 것이 아니라 이때는 이제 PT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이 과목보다는 이제 다른 과목의 사회나 과학이나 영어나 수학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였네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꾸준하게 또 정기적으로 그리고 네, 별 자세히 보시면 맞습니다. 왕별 있어요. 왕별. 별 보이시나요? 크기가 달라요. 맞습니다. 자, 요건 뭔가요? 왕별.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PT에서 100점을 맞을 때 이제 받을 수 있는 별입니다. 이 네.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에 이제 72번이라는 건수를 풀고 있는데 굉장히 월등하게 또 이렇게 균등하게 지금 프로그레스를 밟고 있는 누군지 친구입니다. 모르겠네. 이름, 네. 저희 팀의 리더 최은서 학생 선교사입니다. 꾸준히, 네, 칭찬할 그렇습니다. 만하네요. 네. 좀 꾸준히 잘 하고 있는 부분이 있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또 그 SOT에서 한 몇 년 공부했죠, 이 친구가? 3년? 네, 3년 공부했습니다. 공부한 것 같아요. 처음에 왔을 때는 영어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이제 지금은 영어를 너무 잘해서 네네. 말도 잘하고 해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많이 못 알아들었고 잘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영어에 대한 개인적인 음, 관심도 큰 학생이기는 한데 어쨌든 3년 SOT에서 공부하면서 지금은 굉장히 잘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에 저희 기준 말고 이 친구가 토플을 공부하지 않고 토플 시험을 봤어요. 네, 졸업한 SOT를 저희 MOU 맺은 학교에서 졸업한 학생인데 그 친구의 ETS 첫 모의고사 점수가 몇 점이었죠? 놀라지 마십시오. 토플 공부를 하지 안 했어요, 않고 안 했어요. 이제 그냥 말씀드린 순순히, 페이스 네. 이제 이 공부를 해가지고 78점이 나왔습니다. 와, 아마 토플이 네. 공부해주신 분들은 공부해보신 분들은 78점 공부하지 않았는데 이제 하실 진짜 텐데 토플 공부 안 하고 시험을 봤어요. 78점이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토플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토플 책을 조금 이제 복화 정도만 공부를 했었을 때는 이제 86점 제일 와, 최근에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험을 또 보았는데요. 정규 시험을 또 봤어요. 정규 시험을 이번에 너무 마지막 따끈해서 아직 두 가지 점수가 안 나왔는데 최종 결과는 나오지 네. 않았는데 리딩이 28점 30점 만점이죠? 그리고 네, 리스닝이 6점. 26점이 와, 두 나와서 점수만 두 해도 과목인데 54점. 50점이 벌써 그쵸? 훌떡 넘었습니다.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처음 모의고사를 볼 때는 공부를 안 하고 SOT 공부한 것만으로 점수가 몇 점이 나올 수 있지가 사실은 궁금해서 맞아요. 시험을 본 거였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같이 긴장하면서 몇 점이 나올까 했는데 78점이 나왔고 지금은 이제 정규 시험 나머지 두 영역의 점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이 교재 구성 자체가 탄탄하게 잘 되어 있고 또 슈퍼바이저 모니터 선생님 그리고 저희 이제 한국인 선교사 선생님들이 같이 관리하면서 아이들이 이런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자, SOT 말고도 또 저희 GED 과정도 TCS 학교 안에 또 다른 중요한 과정으로 있는데 그 GED 공부하는 학생들도 이 페이스 교재 중에 사회하고 과학 공부는 같이 해요. 그래서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이 교재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배경 지식도 쌓고 영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외에 그러면 두 가지 과목 말고 나머지 공부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서 또 관리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클레어 선교사님이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TCS 학교에서 GED를 오늘 담당하고 저거 안 했네. 있는 클레어 선교사라고 합니다. 일단 먼저 PPT 한번 띄워주세요. 네, 두 번째 페이지로 가주시면 네, 저희 TCS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정도의 학습 관리로 진행이 됩니다. 맨 첫 번째는 매일의 학습을 꿀카드로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 체크하는 과정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진로 구독표를 이제 초기 상담을 통해서 확정을 짓고 수정까지. 그래서 매 정기 상담마다 아니면 분기마다 함께 학부모님들과 그리고 학생들과 나누면서 진로를 점검합니다. 그 후에는 이제 세 번째로 매달의 학생과 학부모 정기 상담으로 지금 현재 진행사 그리고 학습이 어느 정도 끌어올려졌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나누면서 함께 학습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요. 네, 일단 골카드. 방금 나눴던 것처럼 꿀카드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TCS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페이스, SOT 교재에서 사용되는 페이스 교재를 사용을 하지만, 저희 GED 과정을 밟는, 그리고 그 학력 인증을 하는 친구들은 일단 첫 번째로 페이스를 통해서 자습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회화 수업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회화 수업 안에서는 리스닝, 리딩, 스피킹, 라이팅 이 네 가지 영어에서 가장 핵심 섹션으로 보는 네 가지로 수업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이러한 꿀카드를 학생마다 정리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SOT 교재, 페이스 교재를 같이 푸는 친구들의 꿀카드이긴 한데요. 한번 보시면 지금 보이는 화면에 초록색 부분, 그쵸? 네, 네, 상단에 파란색과 초록색 부분을 함께 보시면 사회과학 과목에 네, 네, 대한 맞아요. 부분이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계획을 1주차로 쭉 적어 놓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7월 7일부터 7월 11일까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오늘의 계획, 그 다음에 일주일의 계획을 적어 놓고 내가 그 다음에 7월 7일에는 실행을 했는가를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성취도를 점검을 하고요. 그것과 더불어 단어 시험까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음, 그 후에는 자신의 SDL 때 또 푸는
교재나 아니면 수업의 숙제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 SDL 꼴을 내가 끝냈는지, 오늘 하루 해야 할 걸 끝냈는지, 그리고 매일에 회화 수업을 이제 진행하는데 그 시간에 진도를 체크하고 그다음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에 맞게 최종 골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저녁에 점검을 하고요. 사실은 이제 일정 자체가 변수가 생기거나 주어진 골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가 사실 그럴 많아요. 수 있죠. 네, 그럴 때는 이제 매달에 골을 수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2월 초에 저희가 매달마다 골 설정을 하거든요. 이만큼을 내가 최종으로 끝낼 거예요. 그러면은 일주일엔 이 정도 책 한 권. 그래서 하루에는 몇 페이지를 풀 거예요. 라는 이 뭐라고 할까요? 이런 골카드 그리고 계획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맞춰서 가는데 어느 날은 좀 못한 거예요, 내가. 끝내지 못했다거나. 어떡해. 그러면 사실은 계속 밀리거든요. 우리의 심리 자체가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해. 최종 이제 12월 31일에 골은 수정하지 않되 내가 그 다음날 골을 더 땡겨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공부량이 늦춰지지 않게. 그쵸. 네, 중요하네요. 7페이지로 미리 이제 계획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8페이지, 그리고 내일은 8페이지로 해서 해서 맞추는 내가 거. 계획했던 걸 최종은 수정하지 않고 변경하여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TCS 학교에서는 다른 과정, 그리고 페이스, 교재까지 이런 꼴카드 점검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 주시면요. 이거 나누기 전에 네. 우리 SOT에서 아까 한 가지 또 맞아요. 나눌 게 있는데 아까 이거 주간도 보여드리고 요렇게 분기별로 진행되는 것도 보여드렸는데 이제 그 외에 아이들이 전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페이스 전체를 그게 또 하나 있는데 그걸 저희가 얘기 한번 하고 네, 가면 좋겠어요. 네. 이제 아무래도 한번 저희 페이스를 네. 푸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72권을 풀어야 하는 기준이 한번 있습니다. 해주세요. 그래서 화면이 네,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제 이 친구는 이번 연도에 이제 시작을 한 친구인데 이제 그래서 토탈 72권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 영어 이제 12권, 12권 해가지고 72권을 풀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그 옆에 보시면 그 옆에 있는 친구는 이제 조금 숫자가 달라요. 그래서 메스 같은 경우에는 0 이렇게 적혀 있기도 다 끝난 한데요. 거고. 예, 이거는 다 끝났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중간중간에 학부모님들도 너무 궁금하시잖아요. 얘가 지금 너무 공부를 궁금하죠. 잘하고 어느 쯤에 있는지 있는지를 궁금하고. 얼마나 한 건지, 어느 과목에 어떤 거가 지금 부진한 건지, 잘 되고 있는 건지 너무 궁금하실 텐데, 네, 이 차트와 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페이지를 통해서 아이들이 지금 현재 이번 연도에 얼마나 풀었습니다.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네네네. 과목별로 몇 권을 네네네. 했는지. 이렇게 최종으로 나와 있는 이 차트를 통해서 부모님들께도 정기적으로 상황을 공유드리고, 이 친구는 조금 수학에서 부진합니다. 아니면 저기 왼쪽에 있는 은서 같은 친구는 999982, 이제 리터레이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글이 읽는 게 많다 보니까 조금 이제 속도가 늦어질 수 네네네. 있구나. 그렇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균등하게 가고 있는 이제 아까 이 친구입니다. 아까 네네네. 차트를 보여줬던 이 친구인데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학부모님께도 공유를 이제 드리면서 네, 함께 볼 수 전 있도록 페이지 하고 한번 있습니다.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72권을 36주로 나눴을 때 네네. 그쵸? 2권을 풀어야 되고 그러면은 한 주에 이제 네네. 권수의 페이지가 있으니까 90페이지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네, 계산을 해서 네. 아이들마다 목표를 그렇습니다. 자기가 기간하고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네.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SOT하고 GED 각 과정 안에서 어떻게 학습이 이루어지는지 좀 구체적으로 보여드렸는데 이제 중요한 건 아이들의 이런 학습이 진로까지 연결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어떻게 네. 진로로 연결되는지를 클레어 쌤이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보여주셨던 PPT에 담겨져 있을 텐데, 네, 화면 공유가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진로 같은 부분에서는 사실은 아이들이 입학해서 바로 뭐 SOT를 하거나 학력 인증을 밟거나 아니면 GED 학력 인증을 밟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상담으로 진로를 연계해서 기초 그거에 따른 학력부터 파악을 해야 커리큘럼으로 되고. 밟아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2번으로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 상담으로 각 학생의 진로 구도표를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어떤 한 아이의 진로는 저희는 아이를 유학을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친구들은 아, 그러면 아이와 아이의 나이와 그리고 아이의 상황과 고려해야 할 점을 해서 커리큘럼을 제안을 드리죠. 예를 들면 14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음, 어린 이제 친구들이잖아요. 중학교에 막 네. 네. 그러면 올라왔으니까. 이제 영어를 좀 처음 배우고 각 학년마다 각 교과목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제 SOT 학력 과정을 추천을 드리면서 그 커리큘럼을 잡아가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만약에 18살 아이가 왔어요. 18살 아이가 진로 상담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저도 유학을 준비해요. 근데 제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부담이 됩니다. 음, 이러한 친구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친구에게는 그러면 저희가 6개월 또는 1년 과정으로 밟아가는 GED 학력 인증은 어떠신가요? 라고 이제 제안을 먼저 드리죠. 그러면 이 초기 상담을 통해서 결정이 되면 학생마다 진로 구도표를 세팅합니다. 그래서 맨 아래 하단에 네. 하단에 보시면 이제 입학부터 제가 학생 이름은 가렸습니다. 네. 입학부터 네, 2024년 그리고 2025년, 2026년에 네, 각 매월마다 SOT 테스트를 어떠한 했고, 네, 단어도 맞습니다. 됐고, 어떠한 교재를 푸는지, 어떠한 음, 회화 수업을 들어서 내가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를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 같은 경우에 사회, 과학 과목은 이렇게 뭐 1025부터 1030은 10월부터 12월까지 풀게요. 이렇게가 있고요.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1월, 뭐 1월부터 3월까지는 1030부터 40까지 풀게요. 그리고 회화 수업으로는 라이팅 수업이랑 이제 리스닝으로 Can you believe it? 이런 수업을 합니다. 문법도 배우네요. 그죠? 네, 그래머 맞습니다. 인글리시. 네, 그렇게 수업을 하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대학까지 준비할 건데 그 9월 쪽으로 가시면 네, 토플 모의고사를 한번 보고 GED를 준비해 보는 거죠. 이 친구는 이 표에 나와 있는데 14살 친구거든요. 그래서 GED의 학력 과정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대학교를 준비할 때 교과목 공부하는 게 부담이 돼요. 라고 해서 GED 그리고 토플 관련 교과목을 미리 학습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그래, 이러한 식으로 각 학생마다 고려할 점을 다 고려해서 진로 구도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 기간까지도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실력에 따라서 맨 처음에 입학하고 나서 10월, 11월, 12월에 보시면 SOT 테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이 아이의 처음 수준입니다. 1025. 네, SOT 테스트의 1025가 이 아이의 원래 초기 점수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초기 점수를 파악을 해서 몇 년, 어떠한 커리큘럼으로 공부를 할 것인가, 그리고 진로를 세팅해서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분기마다, 그리고 매월마다 학습, 뭐 회화 수업도 있고요. SDL의 교재를 점검해서 함께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런 진로 구도표가 작성이 되면요. 매 달마다 정기 학생 상담과 학부모 상담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것 같아요. 수업을 저희도 일반 고등학교에서 동일하게 수업을 들었잖아요. 근데 받아들이는 아이들의 그 역량이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죠. 네. 다르죠. 그래서 그거를 들었는데도 기억이 안 돼.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이 좀 어려운 아이들이 있고 아니면 그걸 끌어와서 나의 학습까지 끌어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정기 상담 학생으로 그러니까 정기 학생 상담으로 그 부분을 보완하는 거죠. 너의 지금 상황은 어떨까? 우리가 이런 꼴카드를 점검을 했는데 이번 달에는 조금 이런 부분에서 향상이 필요하겠다라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어떻게 맨날 페이스를 맞춰서 달려갈 수 있겠어요? 어렵죠. 네. 그렇죠. 어느 날이나 뭐 어떤 달에는 좀 어려워한다 싶으면 우리 같이 다시 한번 공부해보자. 진짜 동기부여도 하면서 그러한 정기 학생 상담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후에 학부모 상담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 상담을 토대로 이제 학생의 상황이나 뭐 학습 태도, 그리고 학습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 아까 리아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TCS 학교에서 학부모님들께 이러한 자료, 아까 보여드렸던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 정도 풀었습니다. 뭐 이 정도 건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예를 들면 수학이 조금 어려워합니다. 뭐 이러한 식으로 학생 아이들의 상황을 나누고 구도를 또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다른 어떤 아이의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SOT 과정을 밟다가 내가 GED로 조금 빠르게 학력 인증을 하고 싶어요 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구도 변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학부모 상담과 학생의 정기 상담으로 구도 조정을 해서 또 저희가 아니 매달마다 점검해서 그렇게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좀 정리가 좀 되는 건 일단은 학교에 오면 처음에 진단고사를 봐서 맞아요. 학생의 학습 능력이라든지 영어 실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평가를 하고 또 그 학생이 이 학교에서 공부해서 그 진학하고 싶은 어떤 최종 골이 있을 거잖아요. 뭐 대입이라면 언제 하겠습니다. 아니면 코너스톤 조기 유학 과정이라면 언제 입학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그 기간 이제 학생이 체류하는 기간을 설정하고 처음에 이제 진단한 것부터 여기까지 이 과정을 다 짜는 거죠. 그래서 가기 전에 필요한 음, 토플 시험은 언제 볼 건지, 그러면 토플까지 가기 위한 영어 기초부터 시작한 과정들, 페이스를 시작한 과정들을 다 구성을 해서 전체 이제 틀을 짜놓고 매일 골로 체크하고 골카드를 통해서 또 주 단위로, 월 단위로 체크하면서 같이 학부모 상담과 학생 상담을 하면서 여기까지 끌고 간다. 이렇게 좀 정리가 네, 됐습니다. 와, 멋집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 SOT 공부하는 학생도 아까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네, 네. 저희가 GED 과정, 도 사실은 아이들이 실제로 GED 공부해서 결과를 어, 냈어요. 와. 와, 그래서 어떤가요, 아이들이 지금? 사실은 지금까지 저희 TCS 학교에서 총 4명의 친구들이 이제 GED 모의고사와 실전 시험을 봤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 선생님들도 준비할 때 아이들이 이런 교과목을 영어로 하는 게 괜찮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에세이 쓰는 것도 있는 거죠. 그리고 쉽지 않죠. 추론 문제도 음.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걱정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저희의 이제 뭐라고 할까요? 최소 통과 점수인 145점을 훌쩍 넘긴 평균 약 160점, 165점 이 정도가 나와서 이 네 명의 아이들이 또 순탄하게 유학까지 그리고 와, 토플까지 와, 고득점으로 네. 맞았습니다. 이렇게 결과를 냈습니다. 막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서. 네, 어쨌든 또 GED에 또 못다한 이야기 하나 더 있어서.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나누고 나서, 이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왜냐면 GED가 음, 또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서, 일단 저도 처음에 GED를 접했을 때 이제 궁금한 건, 이게, 그럼 내가 중졸이 없는데, 음, 시험을 볼 수 있는 건가? 그러면 무조건 나이에 상관없이 볼 수 있나? 이런 이제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자, 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한 학생의 예를 들으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GED 학력 인증을 밟고 있는 지금 만 나이로 15살인 어, 학생이 지금 저희 학교에 있습니다. 그 친구는 그렇다면 중졸이 아직 안 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고졸도 안 된 상태인 음,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 년에 만 16세가 됩니다. 근데 GED가 만 16세 이상이면 시험을 응시하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중졸을 졸업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고등학교 학력 인증으로 GED를 봐야 돼. 이 말이 아니고요. 중졸이 없어도 GED 시험으로 중졸 인증, 그 다음 고졸 인증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GED 같은 경우에는 과정 검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아니면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음, 인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최종 학력의 능력이 어느 정도입니다를 검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과목에서는 내가 이러한 점수로 이러한 능력을 검증합니다라는 시험인 거죠. 그래서 만 16세, 그리고 지금 저희 아이 중에서는 만 16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만 15세부터 GED를 준비하고 있어요. 어, 예. 그래서 딱 만 아, 16세가 되면은 GED 시험을 보고 졸업을 하는 거죠. 그 학력 어, 인증을 받는 거죠. 그럼 그 친구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GED를 1년을 공부해서 내가 만 16세 때 GED 시험을 보겠습니다 한 거예요. 음. 그러면 그 이후에는 토플을 정말 본인이 얘기하기를 토플은 고득점을 맞고 싶대요. 그러니까 토플에 이제 매진을 그렇죠. 하는 거죠. 유학을 가기 네. 위해서 또 토플 공부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GED를 시험을 보고 그 이후에는 또 GED는 또 아예 끝내고 그 배경 지식과 GED를 공부했던 걸 가지고 또 토플까지도 공부하면서 이러한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 만 16세부터 이하는 볼 수 있고, 응시할 이제 수 과정에 대한 부분이니까 아니다 보니까 일단 한 번의 시험으로 중졸, 고졸을 사실은 다 맞습니다. 얻는 거네요. 네, 학력 인증 네. 과정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과정이다. 일단은 아이들이 그 미래를 준비할 때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학력과 실력. 그래서 일단 SOT랑 GED를 통해서 학력을 잡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빨리만 가는 게 답은 아니기는 해요. 이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선택해도 좋으나 또 이후에 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쵸? 대학에 들어가서 그쵸. 전문 지식을 쌓기 위해 이제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 안에 좀 탄탄하게 실력을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습의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그래서 학력도 잡고 실력도 잡는다. 와. 야, 이 포인트로 요약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저희 선교사님들이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진짜 기초 맞습니다. 실력도 고민 많이 돼요. 쌓아주면서 또 여기 오는 아이들이 영어가 다 능통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가 안 되는 아이들인데 영어로 과목을 공부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잘 배우고 진학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어떤 방법으로 또 인텐시브 클래스를 열어볼까? SOT가 리딩에 강하면 스피킹에 강할 수 있도록 이런 정기적인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볼까? 막 이런 것들 저희가 여전히 고민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이제 이런 이렇게 설명을 들으셨지만 또 잘 모르겠다. 현장에서 또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또 잘 모르겠다. 네, 그럼요. 또 그쵸? 와봐야 아는 와봐야 그 경험해봐야 현장이랑 그리고 내 아이한테 이게 맞을까 여러 가지 훈련도 같이 하면서 또 이런 공부 방법이 맞을까라고 좀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만든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입학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그 필리핀까지 보냈는데 다시 돌아가나 이건 너무 어려우니 네, 가볍게 한번 와서 보시도록 준비한 과정이 있습니다. 네, 바로 단기 스쿨링인데요. 네, 이제 화면이 네, 공유가 될 거예요. 네. 자, 조기 유학에 고민 중이시라면 초청합니다. TCS 필리핀 단기 스쿨링으로 오십시오. 보시면 네, 이런 분께 추천드립니다. 유학을 꿈꾸지만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참 중고등학생. 어렵습니다. 그쵸? 처음에 접근하기 어려워요. 어렵죠. 유학. 뭐 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해? 나 못할 것 같으면 어떡해? 그러면 이제 필리핀 단기 스쿨링으로 경험해 보실 수 그렇죠. 있는 맞아요. 거죠.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또 돕는 사람들이 함께 있으니까. 자, 두 번째 추천. 학력 인증이 가능한 기독교 대안학교를 찾고 있는 중고등. 와, 학력 인증. 아까 너무 학력과 필요하다. 실력, 네,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영어로 교과목을 공부해보고 싶은 중고생. 네. 그럼 이건 영어도 잡고 실력도 잡고 많이 잡네. 자, 네 번째, 영어 문화권, 그리고 또 한국이 아닌 타국, 필리핀의 문화를 경험해 보고자 하는 중고등생. 저는 여기가 제일 끌립니다. 그렇죠. 근데 진짜 괜찮아요. 입학하지 않더라도 와서, 진짜. 네, 진짜 저희가 또 다음에 살짝 또 맛보기로 얘기해 드리면, 저희 다국적 공동체를 또 자랑할 건데, 다음번에 와, 진짜 여기 오면 그냥 눈 뜨면 필리핀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쵸? 영어를 해야 밥을 먹습니다. 그쵸? 아이고. 뭐라도 물건을 삽니다. 어쨌든 또 여기 이제 해외 선교지로서의 어떤 플랫폼이다 보니까 다국적에서 와요. 저희가 벌써 지금 필리핀, 중국, 파키스탄, 한국인이 있고 다음 달에 싱가포르 와. 또 3월 달에는 네팔에서 옵니다. 와. 그럼 벌써 6개국이 모이는 거예요. 여기를 지나갔던 사람들도 많죠. 태국에서도 왔었고, 탄자니아? 태국에서 참 학생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친태국이에요. 네, 탄자니아도 있었고, 네, 일본에서 일본에서도 와. 왔었고, 또 있는데, 미국에서도 왔었고, 몽골. 몽골에서도 왔었어요. 몽골에서도 왔었고, 러시아 분들도 오셨었고요. 야. 그리고, 네? 미국 얘기했어요. 또, 여기는 이제 현지인은 아니었지만, 어디죠? IT에서 선교하시는 맞아요. 분도 와서 또 선교 소식도 나눠주고 하셨는데, 아이가 이제 와서 단기 스쿨링으로 오더라도 학습도 경험할 수 있지만, 이런 문화,
타국에서 잠깐 살아보는 이런 라오스에서도 오셨어요? 라오스. 그러네. 작년이었는데 그새 까먹었네요. 라오스. 이렇게 몇 개국에 벌써. 예, 이렇게 다 민족, 다 국적을 가진 사람들과 또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고 싶은 학생들이 있다면, 그리고 이렇게 맛보게 하고 싶은 부모님이 있다면, 요 단기 스쿨링을 잘 활용하셔서, 네. 하시면 좋겠습니다. 와, 너무 좋습니다. 이제 또 앞으로 준비된 순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또 유학에 대해서는 또 나눌 것이고, 또 저희 이제 공동체 특징이 좀 드러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나눌 건데, 네, 그때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 아래 이렇게 두 선교사님의 연락처가, 카카오톡 연락처가 나갑니다. 그래서 개인톡 주셔가지고 충분히 물어보시고 상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끝내도 되겠죠?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끝내도 되겠죠? 지난번처럼, 어머, 이거 말 못했는데 괜찮겠죠? 아니요, 궁금하시면 다음에 다음 라이브를 체크해 주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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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